안녕하세요. 주식시장 고수 송지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유튜브 주제는 제2의 앰플러스를 찾아라. 네버다이 5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007 영화 네버다이를 따서 시리즈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작년에 뭐 2차전지 소재, 뭐 게임, 뭐 메타버스 연결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탔는데 어, 오늘 이제 제2의 앰플러스 제가 2차전지 장비 회사 앰플러스를 이렇게 뭐 추천해드리고 나서 상당히 지금 75%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2차전지 그 장비 쪽에서 그래도 탑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좀 제목을 땄고요. 네. 오늘 특히 뭐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시장이 어려운 순간에도 제가 이제 앰플러스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처럼 저번에 이제 그 네버다이 시리즈로 자율주행 관련해서 소개해드렸던 텔레피스도 오늘 장중에는 25% 급등이 나왔고요. 전장 관련된 이제 부품 관련해서 사막 콘덴서 이런 게 뭐 강조도 많이 해드리고 실적으로 우리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수익을 좀 거두고 있는데요. 네, 이 사막 콘덴서도 오늘 25% 장중에 정도까지 올라오는 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좋은 종목군들은 어떤 기회 모멘텀이 된다면 급등이 나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2의 앰플러스를 찾아라 컨셉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유튜브 고수송재호 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저번에 그 저번 시간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장비 쪽에 대해서 연말에 중심에서 이런 게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좀 여기에 컨셉의 2차전지 아웃, 아웃 장비, 이제 장비 이미지예요. 여기 하면 제가 영화에서 나오는 장비 주인공을 여기에 올려드려서 보여드리고요. 형님이 부르신다. 그래서 장비주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도 강조를 해드렸고, 작년 이제 소재 쪽이 간 이후에도 이런 많이 소개해드렸죠. 뭐 코인테크도 60% 올라오고, 뭐 거기에 다른 이제 원익 땡땡 기업도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엄청 많이. 근데 여기에 관련돼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기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2차전지 장비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그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심에서 봐야 된다 이런 걸 강조를 해드렸는데 일단 뭐 선침해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으로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좋은 흐름을 좀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다 근거 자료들이 다 이제 유튜브에 좀 올려져 있으니까요. 네,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여기 뭐 텔레치스도 이제 있었고요. 쭉 그 전에 제가 그 유튜브는 작년 그 한 봄부터 좀 시작했는데 쭉 이후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뭐 100% 이상의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았죠. SL 뭐 여기에 보시면 네, 뭐 현대건설처럼 우직하게 갈 종목, 뭐 솔루스 첨단 소재부터 역대급 수출을 주목받는 기업, 뭐 SL, 심텍, 8개월 전에 이미 뭐 DDR5에서 뭐 이렇게 다 알려드리고 했지만 시리즈로 여기에서 보면 SL이 올라가면서 SL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렸었고요. 여기 보면 이제 SM도 알려드리고 역발성으로 SM 알려드리고 SM 올라오면서 SM 제2의 SM을 찾아라. CJ ENM 뭐 많이 올랐죠. 초록뱀 미디어도 올라왔고 또 하신이 급등 나오면서 여기에 관련 바퀴 달린 거, 그 제2의 하신 종목에서 후성, 신흥, SEC 다 저점에서 다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2차전지 가면서 다음 종목을 찾아라. 찾아라 시리즈로 많이 제가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후성 급등 나왔죠. 예, 그 관련해서 저점에서 대주전자재로 나노 신소재 같은 종목군들 이렇게 쭉 있습니다. 뭐 중간에 또 눌림목에서 이 급속 충전 이야기 수없죠. 수도 없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대부분 세 자리 정도 올라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 네. 일단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어떤 투자하는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잠깐. 일단 잠깐 돌아서 이제 유튜브 관련해서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료들이 다 남아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음, 네,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좀 정했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장비에 대해서 확실히 좀 분류해서 말씀드리면서 했던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잠깐만 체크해 보면 상당히 지금 쏠림이 좀 더 크죠. 그래서 뭐
지난 미국장의 흔들림도 있었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반등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려운 구간에 좀 있는데요. 네, 흐름상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벤트에 상당히 집중되는 그 흐름이 나고 있어요. 수급으로 보더라도 일단 뭐 파월 연준이 이제 11일 청문회부터 여러 가지 이제 발언에 주목할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1월 12일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 13일에는 이제 생산자 물가가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지금 이제 예전 그 흐름에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연말 정도에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봤는데 올해 상당히 이제 금리 그 인상 속도가 빨라진 거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번 주에는 이제 옵션 만기 한국은행의 금통위 우리나라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있고요. 특히 여기에 보면 LG 에너솔루션이 일정이 이번 1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이 자금 확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그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계속 매도를 지속하고 있고, 그런데 외국인은 코스피는 매수를 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성장주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그 펀드라든지 ETF라든지 어떻게 보면 포트가 지금 선발적으로 이제 순환하는 리밸런싱 하기 위해서 자금 확보를 하고는 모습들이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런 부분은 일단 수급적인 LG 에너솔루션이 대형 IPO가 나오면서 영향을 받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외국인 선물은 그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348억 정도 매도인데 실적으로는 코스피에서는 매수 1000억 정도 매수했는데 코스닥은 1,400억 정도 이제 줄긴 했지만 마지막에 1,400억 정도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코스피에서는 계속 사고 있어요. 외국인은 4,800억 샀죠. 기관 같은 경우는 2,600억 팔았어요. 오늘 적게 판 거죠. 결국 기관은 이 LG 에너솔루션을 그 관련된 포트에서 단기에서 여기에 계속 자금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 그룹 이렇게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은행주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14일 날 한국은행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미리 좀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10년 국채금도 좀 상승 추세이다 보니까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죠. 이런 흐름들을 좀 이제 봤을 때는 이런 그 물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성장주는 좀 쉬어가고 경기 민감주들은 좀 그 상승하는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전기전자는 계속 사고 있다는 거 우리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죠. 외국인의 관심이 전기전자에 있다는 게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6,100만 주를 11월 중반 때부터 계속 사서 매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추세 흐름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고 좀 아쉽지만 기존에 이제 크게 올랐던 게임주들은 상당히 이제 양쪽 애군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이제 새로운 걸 담기 위해서는 그전 거를 좀 매도를 할 수밖에 없죠. 새로 신규 자금을 끌어오기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 특히 성장주에 있는 코스닥을 매도를 하고 여기 코스피 쪽으로 매수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주는 쉬어가고 경기 민감 가치주는 또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선주, 뭐 철강주부터 해서 은행주까지 올라오는 흐름들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이제 특강에서도 이제 그 소개해서 이제 내용들을 미리 알려드렸죠. 제가 연말에 특강한다고 하면서 내용들 보시게 되면 그 전에 이제 연준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점하고 2016년도하고 흐름하고 금리 인상 시점하고 지금하고 좀 비슷하다. 2022년도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 제가 금리 인상 시점에서 제가 그 지수 흐름도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월봉 그 코스피를 좀 보시게 되면 처음에 테이퍼링 한다고 그래서 그 전에 뭐 흔들림도 있었지만은 크게 유의해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가치주 성격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흐름들이 좀 상승으로 이어지는 흐름이었거든요.
잠깐만요. 펜을 좀 연결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요. 그래서, 음, 지금 30%대 이후에 보면 금리 인상기인데, 우리가 생각하면 더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그 경기 민감 가치주들이 올랐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30%대 이제 상승의 흐름이었고요. 네. 잠깐만요. 체크, 이 펜하고 연결을 해야 돼서 잠깐만요. 이렇게 30%대 흐름에서 이렇게 상승했다는 걸 한번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었고요. 일단 큰 그림에서 일단 이제 보기 위해서 잠깐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 민감 관련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 좀 드렸었고요. 이제 실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흐름에서 이제 2015년도에 부진했던 없죠. 그 당시에 그 2015년도에 가장 성장주가 됐던 게 뭐냐면 화장품, 의류 쪽이었거든요. 그리고 미디어 쪽, 필수 소비재라든지 이쪽이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어요. 근데 이 대부분 화장품이 그 주도했던 흐름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보면 일단 반도체 쪽, 철강, 조선 쪽이 지금 올라왔었죠. 그래서 제가 조선, 현대, 미포하고 HSD 엔진에 대해서 이렇게 유망주로 소개해 드렸는데 실적으로 이제 지금 현대 미포 주소는 20%대 이상의 그 25% 정도 급등이 나왔고요. 디스플레이라든지 은행 업종, 그러니까 미리 힌트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일단 과거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사항이란 점을 이렇게 소개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그 특강 관련해서도 이렇게 알차게 준비했거든요. 한 180페이지 정도까지 준비했는데 이번에 이따가도 한번 이제 관련 말씀드리겠지만 특별하게 주식장에서 여러 개 큰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따가 후반부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관련된 부분에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 이 부분도 지난 장비 관련해서 제가 미리 보내드렸던 부분인데 참고사항으로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번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게 되면 최저 25만 7천 원일 경우에는 60조 원이 될 거고요. 시총이 이제 기본 이제 장부에서 이제 출발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30만 원일 경우에는 이제 70조 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장해서 주가가 더블 될 경우에는 뭐 140조 원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시가총액 2위가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그만큼 이제 물량이 확대된다는 점.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뭐 100조 원이 지금 이제 보통 증권사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모 그 예정 금액이 한 12조 8천억이 최대로 기준을 말씀드리면 12조 8천억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관 물량 빼고 개인 물량은 이제 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어떤 이제 공모 시장에서 가장 많이 몰렸을 때가 SKI 테크놀로지인데 이때만 해도 288대 1이었거든요. 대부분 보게 되면 뭐 카카오 게임즈 1500대 1이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상당히 공모 금액 그 대비해서 크기 때문에 뭐 경쟁률 뭐 100대 1, 50대 1 거기에 따라서 확인해 보게 되면 상당히 그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50대 1만 되더라도 개인 자금만 해서 150조 원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증거금으로. 그래서 150조 원이 몰리게 되면 엄청난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죠. 기존하고 다른 캐파 면에서 일단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20대 1일 경우에는 뭐 60조 원이 돌아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경쟁률에 따라서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이제 7대 1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큰 자금이 몰린다는 측면에서 일단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9조 원을 관련해서 기관 물량을 받기 때문에 지금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한 7조 원 넘게 매도를 하는 것처럼 그만큼 수급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약 예정일은 1월 18일에서 19일입니다. 청약 가능 그리고 상장은 1월 27일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다면 청약하실 분들은 일정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공모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공모를 하려면 최소 한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요. 또 이렇게 이제 공모 시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은 왜 들어오는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번에도. 결국은 투자하기 위해서 공모하는 거잖아요.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일단 증설 계획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LG 에너지솔루션만 이제 확인해 보더라도 400기가와트시 지금 현재 수준보다는 4배 정도의 그 증설이 2025년까지 확대돼야 하는 점. 그러면 그만큼 재원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물적 분할을 통해서 20% 공모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모 자금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 13조 원을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결국 운영비하고 투자하기 위해서 이 물적 분할 통해서 이제 상장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인 공모 시장에 이렇게 뛰어드는 경우는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자금의 흐름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SK-원, 삼성 SDI도 다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네, 미국의 지금 이제 건설 중인 우리 배터리 3사,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중국, 유럽 중심의 어떤 성장성이 전기차였다면 향후에는 미국하고 이제 한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아직 전기차 그 비중이 한 4% 정도 수준이라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교해서 더 기회 요인이 더 있겠죠. 기회가 더 적기 때문에 이게 전기차 점유율이 많으면 그만큼 어떤 기회도 떨어지는데 반대로 워낙 전기차가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에 GM, 포드 주가에서도 본다면 상당히 이제 증설하고 있죠. 그래서 GM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연결되고요. 1공장, 2공장 이렇게 지금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세 군데 정도 지금 그 어떤 체결이 돼 있죠. 그래서 세 군데 2022년, 2023년, 2025년 가동 예정돼 있고요. 또 스텔란티스하고 LG하고 또 연결해서 2024년, 그러니까 해년마다 이게 증설할 수 있는 일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란티스 관련해서 이제 삼성 SDI도 있고요. 포드는 이제 SK 이노베이션하고 연결돼 있죠.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이렇게 포드 공장 그 관련해서 이제 증설이 되고요. 자체 내에도 LG하고 그 SK 이노베이션은 자체 내 배터리를 증설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본다면 이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도 올해 이제 8조 8천억 정도를 투자를 예상됩니다. 발표가 늦어도 3월 달 정도에는 이제 어떤 전기차 생산 라인을 가동하겠다고 발표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이제 국내 배터리 3사하고 진출돼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공급 받겠죠. 당연히 지금 이제 SK하고 뭐 이렇게 이제 LG, 뭐 삼성 SD하고 연결돼서 이런 그 배터리 공급망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충분하게 물량을 좀 받을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만큼 그전에 이제 소재 쪽이 많이 갔다면 결국 이제 장비 회사들이 2025까지 이렇게 크게 증설되는 부분에서 수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장비 회사들은 이제 우리가 꼼꼼하게 공부를 해놔야 되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장비 회사들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 좀 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뭐 중첩되는 부분은 일단 좀 제외하고요. 네, 지난 영상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식 공모한다는 것은 결국은 대투자의 시대를 예고한다. 그만큼 공모 자금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2025년까지 미국에서 이 215기가와트시 이렇게 대규모 증설이 일정들이 있습니다. LG 같은 경우만 해도 22년, 23년 일정들이 다 이렇게 25년, 24년, 25년에서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기업을 우리가 중시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SK도 지금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상장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토탈 흐름에서 보더라도 작년 말 이제 40기가와트시에서 221기가와트시로 본다면 한 5배 정도 되죠. 5배 그 투자가 이루어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작년까지만 해도 소재 업종이 계속 올라갔던 이유가
상당히 이 증설에 맞추기 위해서는 소재 기업들의 물량도 많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수급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되려면 네,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줄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타이틀 면에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이 또한 지나가리야, 가리라라는 그런 일단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예, 지금 성장주들이 좀 이제 순환의 시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잠깐 이제 그 부분 체크해 드리고요. 그래서 음, 네, 이 부분하고 보고 이제 SK 이어서 삼성도 예, 일단 물량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예, 좀 더 확대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일정도 예,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소재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잖아요. 예. 거기 보면 신흥 SEC도 거의 100% 올라왔죠. 네. 거기에 그 관련해서 네, 어떤 네, 어셈블러, 네, 뚜껑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업들도 물량이 많아지면 예, 어떤 이제 주목받겠죠. 그래서 이 부분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최근 이제 어떤 장비하고 소재 쪽으로 밸류산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현재 퍼 기준으로 100배 수준이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76% 배, 그러니까 어떤 미래 성장성을 이제 반영됐죠. 첨보도 84, 일진 머트리얼도 이제 83배 정도입니다. 그만큼 고밸류를 이렇게 받는 이유는 해년마다 이제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비해서 원익 P&E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7배 수준이고요. 이제 PNT는 15배, V온텍은 28배, 엠플러스는 한 28배 정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밸류가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동안 이제 해계상 문제 때문에 실적이 쇼크가 나오면서 급등 나오다가 내려온 어떤 장비 쪽들이 많았고요. 근데 이 부분은 예, 올해부터는 좀 해결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수주가 증가되고 있다는 점. 예, 이런 부분을 본다면 예, 일단 좀 밸류상으로 조금 해소되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장비 회사들의 인력 보게 되면 인력 확충이 좀 눈에 띄게 좀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1년 만에 원익 P&E는 100명이 증가했고요. 예, 여기에 PNT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CIS도 37명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엠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예, 한 57명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213명에서 270명이니까 많이 증가한 거죠. 예, 그래서 대부분 마그네틱도 55명이었는데 7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인력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이제 이렇게 확충했다는 거, 수주 잔고도 보게 되면 이제 가장 이제 PNT는 이제 고밸류를 받고 있죠. 왜냐하면 워낙 그 장비 회사가 촘촘하게 전공정, 뭐 전극 공정, 조립 공정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부각받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수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CIS도 올라가 있고요. 원익 P&E도 마찬가지고요. 예, 여기에 관련된 M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이런 기업들은 계속 실적 어떤 수주 공시가 나와 있거든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공시 사이트에 가보면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막대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실적이 일단 수주가 좀 증가하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CIS도 뭐 400%대, 네, 이렇게 PNT도 마찬가지고요. 네, 원플러스 같은 경우도 200%대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N플러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있죠. SK온이 유럽이라든지 그 SK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가동이 돌아가는 그런 가정이 돌아가면 조립공정 쪽으로 지금 막바지 형성이 되는 점. 그래서 조립공정의 그 턴키 방식으로 지금 SK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뭐 많이 익숙하죠. 유튜브 하시 보신 분들은 전극공정, 조립공정, 이제 활성화공정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 틀에서 전극공정에서는 믹싱, 코팅, 압연, 네, 슬팅, 절단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그림으로 보여드리게 되면 믹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재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이제 섞는 역할을 하겠죠. 믹싱한다. 예, 이 나온 거를 이제 그 소재를 이제 코팅하는, 이제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코팅 과정이 이루어지고요. 이거를 이제 그 플레싱을 통해서 압착하는 거죠. 압착하고 나서 또 절단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절단하고요. 예, 다시 이거를 또 어떤 이제 건조시키는 그런 과정이 여기에 그 이제 전극 공정이요. 믹싱 장비가 있을 거고 이 코팅하는 장비가 있을 거고 여기에 절단하거나 연결되는 그 장비들이 다 있겠죠. 네, 전극 공정이라 합니다. 네. 네, 그렇고 이제 이걸 일단 네, 절단한 거를 우리가 그 조립 공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조립 공정에는 이제 우리가 배터리 모양이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크기에 따라서 이제 맞춰서 이제 조립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패키징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마무리되겠죠. 만들어지기 완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고요. 네. 이거를 이제 또, 네,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그 화성 공정이라는데 활성화 공정이라고 하는데 활성화 이제 말 그대로 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메이션 장비를 통해서 일단 쉽게 말해서 충전을 시키고 또 방전시키는 과정들을 통해서 배터리에게 이제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 네, 거기에 또 그런 과정에 있는 이제 가스를 또 빼내는 그런 과정들, 제거하는 과정도 있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일단 완성된 이 제품을 이제 출하하게 되는데 기본입니다. 기본 내용에서 이런 식으로 좀 공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결국 뭐 재료를 해서 조립 과정에서 이제 양극재, 음극재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겠죠. 네. 이 그 내용도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전공용의 쪽에는 일단 제가 믹싱 쪽 아까 섞는다 했죠. 원재료 섞는 과정에 주요 업체가 지금 LG하고 삼성하고 연결되는 게 TSI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먼저 올라왔죠. LG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먼저 올라오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올라오고 나서 좀 쉬었다가 오늘 일단 장 후반에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세력이 좀 관리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면서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던 오늘 하루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TIS 이런 기업들은 제가 미리 그 전에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코팅 과정에 있는 게 PNT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이게 PNT는 근데 이제 반대로 주가가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밸류상으로 많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PNT는 코팅과 삼성 SDI, SK온, CIS가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기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아변한 가정에 있는 기업이 아까 말한 PNT. 그러니까 PNT는 들어간 곳이 다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높아요. 밸류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CIS도 마찬가지입니다. CIS가 LG 에너솔, 삼성 SDI, PNT는 다 배터리 3사에 다 공급하고 있고요. 슬리팅 절단하는 과정에서 PNT가 LG, 삼성, SK 다 공급하고 있고 CIS도 LG하고 삼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들은 전공정에서 다 공급하고 있고요. 조립 공정으로 녹칭 과정이 있는데 아까 그 조립 공정에서는 이제 턴키 방식이 있는 회사가 엠플러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엠플러스가 지금 75% 이상의 상승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노칭하는 과정에도 포함되어 있고 스태킹하는 과정도 있고 패키징하는 과정에도 이게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한번 주목받으니까 집중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도 연결점이 있고요. 그래서 PNT는 삼성 SDI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다른 이제 알려지지 않은 그 기업으로는 이제 유일 에너테크가 이제 SK하고 연결돼 있고요. DNT가 이제 LG 에너솔루션. 그래서 스태킹 관련해서 DA 테크놀로지가 LG 에너솔루션에 있습니다. LG 에너솔루션 그 관련된 부분하고 본다면 DA 테크놀로지가 패키징까지 연결돼서 있기 때문에 좀 흐름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DA 테크놀로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기술은 정말 좀 가끔씩 뭐 여러 가지 뭐 전고체 배터리 뭐 연결돼서 한번 급등이 나온 적이 많죠. 배터리 3사 쪽에 패키징 하는 거죠. 이제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패키징 하는 과정. 하나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 거고요. 넘어와서 이제 활성화 공정에서 포메이션, 실적으로 이제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의 장비 오니 PNE가 있습니다. SK하고 삼성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LG하고 연결된 기업이 LG하고 연결된 A-Pro입니다. A-Pro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관련해서 삼성하고 SK온하고 하나기술이 있고요. 자동화 장비. 마지막에 이제 자동화 설비를 통해서 이걸 장비 가정에서 이제 코인테크가 있고요. LG 에너지, 삼성 SDI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탈철 장비 관련해서 대보 마그네틱이 지금 종목가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화 설비 관련해서 보면 수표적으로 여기 관련해서 NS라는 기업이 있고요. NS는 저 오닉 IPS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닉 PNE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지분을 일단은 이제 매입을 했거든요. 자동화 설비를 통해서 후공정에서 이제 턴키 방식으로 이제 어떤 이제 일원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NS의 그 지분을 확보를 했거든요. 대주주로 있습니다. 최대주주로 있습니다. 네, 관련된 기업을 다시 한번 이제 되새기기 위해서 이런 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유튜브에서도 이걸 정리해 드렸는데요. 네. 관련된 기업으로는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오니피엔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니피엔이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한번 제가 이미지상으로 한번 NS라는 회사를 그 지분을 인수했다고 했잖아요. 오니피엔이가 여기에 보시면 자동화 설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패키징 과정의 자동화 설비 이걸 그 절단하는 이 과정의 장비를 스태킹하죠. 스태킹하면서 거기에 어센싱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맞는 모양에 따라서 각형, 온통형, 뭐 이렇게 파우치형 관련된 그런 그 예를 들어 제품에 이제 자동화 설비를 통해서 해내야 되겠죠. 사람이 일일이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 자동화 설비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후공정에서 이루어지는 장비에 있어서 이제 이 회사가 NS가 이제 마지막 패키징 관련된 자동화 설비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이 PN 입장에서는 이제 앞에 포메이션, 그러니까 생명을 불어넣는 장비 관련돼서 좀 그 이어지고 그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동화까지 연결되면 상당히 중요하게 턴키 방식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라서 지분을 인수한 거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턴키 인포메이션 관련된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닉 P&E의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일 사이클러 관련된 이런 충방전기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네, 그래서 모듈 관련된 사이클러도 네, 연결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여기에서 이제 뭐 좀 어세이 관련된 뭐 이렇게 있지만 지금 이제 충전기 EV 솔루션 관련해서 이제 이 회사가 그 회사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충전 제가 지난번에도 충전 관련해서도 이런 게 소개를 해드렸었죠. 충전 마지막 그 전기차 관련 인프라 관련해서 이제 일단 퍼즐은 이제 충전이라고 한번 말씀드리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원유 PNE가 이렇게 관련해서 이제 한번 이제 급등이 났었죠. 이때도 알려드렸고, 네, 네, 잠깐 이제 M 플러스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상당히 이렇게 이제 제가 이런 자리에서 보자고 말씀드렸죠. 이런 자리. 그리고 이때는 좀 안 가서 어디 이제 뭐 깊게 아래쪽에 있다고 생각되지만 실적으로 올라올 때는 무섭게 올라옵니다. 결국 주가는 이제 모멘텀 형성될 때 14,000원대에서 25,000원 왔으니까 거의 70%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니 PNE도 보시게 되면 이제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알려드렸었고요. 작년에 제가 방송에서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그만큼 오늘 이제 후반에서 좀 오후장에서 이제 약간 매수세가 외국인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60일선을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구간 일단 이제 긍정적으로 흐름에 이치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NS 같은 경우 자동화 설비 관련해서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턴키 방식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NS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TSI 같은 경우는 제가 그 LG 관련주로서 지금 올라왔고 오후 들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제 항상 이제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가 실적으로 이제 일단 뭐 어떤 실망감 때문에 내려왔는데 다시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된 거죠. 올라오면서 부담 없이 볼 수가 있는 타이밍 자리가 좀 된다는 겁니다. 예, 관련된 내용 이런 게 한번 소개해서 좀 보여드렸고요. 네. 쭉 보시면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더 보면 활성화 장비 관련해서 이제 LG 쪽이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럴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활성화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 장비 차원에서 후공정 쪽에 들어가는데 원유 P&E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예, A프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연결된 게 A프로라는 그 기업이 또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활성화 장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이 드렸죠. 방전, 충전되고, 배터리는 충전도 잘 되고, 방전도 잘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하게 되면, 예, 그런 부분이고요. 네, 숙성시키는 과정도 있고, 활성화자 마지막에 이제 고온에서, 디게이싱 장비, 축적된 가스를 배출해내는 그런 장비이고요. 마지막에 성능 테스트를 하는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부분 이제 활성화 후공정하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연결된 기업이고요. 뭐 전력 반도체 사업도 하고 향후에 또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도 어, 예, 나중에 하는 점. 이 부분은 이제 신성장 산업으로서 이렇게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A 프로 같은 경우 이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하게 되면 투자에 대한 부분하고 연결해서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최근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이제 텔레티스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었죠. 네, 텔레티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지금 이제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적으로 여기 네, 12월 달 이거 알려주고 나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타고 있습니다. 한번 1차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이 자리 나왔었고 다시 2차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략상으로 이쪽을 이렇게 이제 열어놓고 좀 보라고 말씀 좀 그때 드렸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돌파가 22,000원대 그 초반에 있는 돌파 흐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네, 포인트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더 추세적으로 더 갈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텔레치스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아마 1월 27일 정도에 이제 IR을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만약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네덜란드 뭐 차량용 반도체 기업 NSP 이런 기업들 또 만약에 이런 기업들의 인수 합병에 대한 소식이 나온다면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기 때문에 오늘 텔레티스도 올라왔거든요. 향후 뭐 자율주행은 항상 이슈 측면에서 계속 연결해서 주목받을 내용 중에 하나죠. 자율주행 같은 경우 우리가 전기차의 그 부분에서 변할 수 없는 트렌드인 것처럼 자율주행도 2025년 이후부터는 뭐 상당히 확대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자율주행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하드웨어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전방에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쪽이 좀 크죠. 그래서 제가 LG 이노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예전에 올라가기 전에 IT의 전장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IT의 메타버스와 해서 관련된 기업들 상당히 좋았는데 결국은 카메라 모듈 쪽하고 연결되는 게 크죠. 그래서 최근에 대표적으로 이제 뭐 LG노텍 뭐 엠시넥스 거기에 또 세코닉스라든지 파트론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관련해서 조정이 나온다면 이런 기업들 계속 봐야 되겠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눈에 보이는 기업들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결국 자율주행에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다른 부분 많이 보는데 인포메이션 원트 정보를 주고받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차를 운전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정보만 우리가 그 반도체를 통해서 받잖아요. 근데 향후에는 다양한 정보를 받을 걸로 보이는데 특히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관련해서 체크해 보면 기존 반도체는 단순 데이터의 프로그램들을 이제 처리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기업이 이제 어버브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텔레치스 같은 경우에도 설계하고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팔라노급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 텔레치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기판이 부족해가지고 실적으로 이제 많은 물량을 못 뺐다가 이제 정상화되면서 물량을 빼기 시작하고 있는데
어버 반도체도 팹리스 기업입니다. 실적으로 이제 공장은 없지만 이제 설계해서 하기 때문에 이 기업도 이제 대량의 그 데이터를 동시에 여러 가지 병렬 방식으로 많이 처리해야 되겠죠.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빨리빨리 대량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반도체가 인공지능 반도체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뭐 복잡한 사항들이 많이 생기죠. 인식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자율주행 과정에서 여러 운전하다 보면 여러 상황이 나오잖아요. 어떤 차는 막 갑자기 끼어들기도 하고, 어떻게 갑자기 멈춰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저 전방에서 접촉사고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그 최적화되어 있는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이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 이런 기업, 네, 텔레지수도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많이 올라왔어요. 네, 실적으로 이제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국은 이 자율주행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모든 상황 속에서 반도체,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있고요. 이제 모바일 올해는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관련해서 보면 성장성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보면 일단 이제 스마트폰은 이제 올해 회복될 걸로 보고 있고요. 작년에 비메모리 생산 차질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올해는 쇼티지가 해소되면서 스마트폰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모바일이 회복되면 뭐가 회복도 되겠어요? IT 뭐 관련주들도 회복되는 그거가 있지만 반도체 모바일 쪽, 모바일 D램이라든지 낸드 쪽이 좋겠죠. 그래서 모바일 그 관련된 반도체도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 있고요. 그래서 2분기 정도에는 이제 그동안 그 IT주를 발목을 잡았던 게 이제 쇼티지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좀 해결되는 이치는 이제 파운드리 쪽이 어, 그 대부분 이제 물량들이 확대되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도 이렇게 도표성으로 보더라도 확대되는 그런 과정. 2025년도까지는 꾸준하게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에이퍼의 이 캐파 추이로 봤을 때는 물량이 좀 해소되는 점은 이제 비메모리 쪽은 2분기 정도에는 완전히 완화되는 이제 쇼티지 완화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잖아요. 저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흐름 많은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을 때 나는 이 자리에서 매수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매수해야 된다. 네, 이 부분 특히 이 부분 돌아서 시점에서는 지금 추천도 드리고 공개 방송에서 대형주를 좋아하신 분은 이거 하이닉스를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작년 11월부터는 지속적으로 지금 애국인이 6,100만 주 정도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추세가 일단 60선 이제 돌아서는 올라가는 이제 중장기 추세가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면 2분기 정도에는 이제 메모리 업황이 반등이 지금 이제 전망되는 이유고요. 그동안은 이제 수요의 공백이 좀 있었죠. 비메모리 쇼티지 부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신 것 같죠? 중국 전력난, 뭐 석탄 수입을 호주에서 금지하면서 상당히 중국이 어려운 구간이 있었고요. 뭐 올림픽 한다고 환경 개선 때문에 발전소를 좀 돌리지 않는 점. 상당히 이제 공산당이니까 이게 약간 공산 정부니까 좀 이 부분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올림픽 끝나고 나면 중국 전략난은 좀 해소되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완화된다겠죠? 네, 이 부분에다가 데이터 센터 이제 투자 재개되고 DDR5 관련된 투자 그 사이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시한다는 거죠. 그러면 CPU가 여기를 지원하는 CPU가 인텔이 2분기에 나오고 AMD가 3분기에 또 출하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DDR5가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요 측면을 이렇고요. 공급에서도 평택 상공장 공장 돌아가고요. 또 하이닉스도 공장 M15하고 16 증설이 됩니다. 에이퍼 같은 경우는 이제 쇼티지라든지 소재 쪽이 쇼티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재 관련주도 중심에 봐야 되고요. 소부장, 장비 쪽도 이제 유심히 봐야 되겠죠. 관련된 부분하고 본다면
테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저점에서 유심히 봐야 되는 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낸드 쪽인데 모두 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장비 투입이 이제 1분기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할 걸로 보이거든요. 네, 이 부분하고도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메모리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연결해서 좀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그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공장은 올해 2분기부터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소재 쪽에 수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공장은 착공이 이제 됩니다. 그러면 장비 발주가 후반으로 갈수록 확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은 이제 최근 한 3년 사이에 190조 원 정도를 반도체에서 투자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본다면 상당히 투자는 꾸준하게 이루어질 걸 보고 있고요. 평택 5공장은 2023년 이렇게 열정이 돼 있어요. 6공장은 24년. 이번에 미국에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1분기부터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장비도 이쪽에 관련해서 파운드리 쪽에 관련해서 테스 같은 기업들은 이제 새로운 신규 장비 그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테스트가 끝났기 때문에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라든지 D램 쪽에서 연결점이 좀 연결되어 있고요. 특히 그 다음으로 넘어오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 D램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부터 캐파가 증가하고요. 낸드는 이제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 올해 순차적으로 좀 캐파가 증설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2분기부터는 소재 장비 쪽의 업종이 실적이 개선되는 일정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시대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투자가 1, 2분기 정도에 형성이 이어졌고요. 3분기에도 관련주들을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D램 쪽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2분기부터는 좀 낸드 쪽 투자가 이어지기 때문에 관련 기업을 일정에 맞춰서 D램하고 이제 낸드, 시스템 반도체 쪽 일정 나눠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친환경 관련주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환경 투자에 대한 이 부분이 2015년에 탄소 국경 그 조정 제도가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부품업체 그 캐파가 좀 그 확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부품업체 친환경이 주목받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하고 여기에 대비해서 이제 미국 업체에 대비해서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시아는 이게 투자를 여기에 맞춰서 미국 기업들 대비해서는 이제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관련된 장비 회사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업을 본다면 유니셈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CST 스크로버 쪽인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 공정마다 가스가 소재가 들어가죠. 화학 소재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가스가 발생하겠죠. 네, 그러면 그거를 또 잡아주는 장비가 스크로버입니다. 그래서 유니셈이 대표적이죠. 유니셈 같은 경우도 제가 타 이런 뭐 기업들은 뭐 80% 이상의 상승을 보이거나 100% 상승을 보였던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제 지금 조정이 나오고 나서 좀 이어진 점 이제 친환경 관련된 테크 업체 투자 환경 투자에 좀 관련된 기업이란 점 유니셈, GST 여기에 연결돼 있고요. 예. 소재 쪽은 뭐 대표적으로 뭐 SK 머티리얼즈 솔브랜 쪽이 있는데 일단은 장비 쪽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 공정 상황에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게 펌프 쪽입니다. 그러니까 진공 그 펌프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플레이 뭐 2차 전지 반도체는 다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진공 상태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는 장비가 에로스페이크 진공 펌프 에 관련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칠러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뭐 유니셈하고 GST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장비 회사들이 점유율을 삼성 이렇게 SK하이닉스 때좀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을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오늘 뭐 여기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연말 그 특강에 대한 이야기 좀 말씀을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제가 여기 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그 제가 뭐 이런 뭐 동진 오늘 사마컨대에서도 뭐 25% 이렇게 동진부터 해서 엠플러스, 하이비전, 파트론 이런 기업들 텔레치스부터 해서 그동안
이런 그 IT의 메타버스 전장과 관련된 이런 컨셉도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쭉 보시면 제가 올 때마다 좋은 기업들은 계속 가지고 이런 게 소개를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뭐 종목 가지고 계속 제가 우려먹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이럴 때 2차 전지에 이런 기업들 찾아볼 때마다 뭐 동화 기업도 있었고, 나노 신소재, 뭐 이렇게 가정인 메타버스 뭐 관련주들, 네, 쭉 보시면 이제 이런 흐름들은 계속 탔죠. 덕산 테코피아도 급등이 나왔었고, 대덕전자, 조시티, 뭐 하이비지 시스템부터 해서 이런 흐름의 뭐 코인테크, 네, 하나마이크론, 그러니까 아마 그 제가 뭐 한국경제TV에서 이런 방송 출연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께 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만났었는데 제가 자신 있게 저만큼 이렇게 종목들이 이거 움직인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다고 저는 자부하는데요. 제가 봐도 그런 경우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제가 이건 이제 작년 봄부터 제가 이런 게 만나면서 이런 내용들, 덕산 네오룩스부터 다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종목들이죠. 네. 이거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 여기는 이제 오늘 최근까지 포함이 안 됐는데요. 여기 이 정도 세 자리 수익을 거두는 이 가정, 이 부분은 네, 탑 클래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래서 송지효 수준의 클래스하고 이제 함께 하고 싶은 분, 네, 여기 좀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이거는 제가 그 두 가지 또 이야기해서 말씀드리는데, 어, 실전 매매를 2개월 그 프로모션을 하고 싶은 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따가 다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예, 그래서 같이 투자반의 두 가지 컨셉으로 이렇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음, 네, 특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특강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특강 1월 19일 날 특강 하신 분은 저녁 8시 하거든요. 여기 그 바쁘신 분은 이제 녹화해서 VOD 보내드리고요. 자료 PDF도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33만 원을 진행하고요. 여기에 중요한 점은 이제 유료 서비스 2개월을 드립니다. 똑같이 유료 서비스니까 꼭 먹고 안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보시면 돼요. 네, 33만 원이고요. ALS 1668에 3971. 네, 전기차 편으로 이번에 준비했거든요. 제가 가치주 성격 있는 종목군들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첫 번째는 이제 전기차 편 준비했고요. 함께 또 이제 매매하고 싶은 분은 또 유료 그 서비스 2개월 또 드리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하나 더 제가 프로모션을 이제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보면, 네, 2개월에 33만 원 하는 이제 프로모션이거든요. 이 부분 그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면, 네, 이건 자체 뭐 여러분 가입하시면 바로 서비스 받을 수 있고요. 아까 그 특강은 이제 1월 19일 날 특강하고 나서 20일부터 유료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1668의 4734는 여러분들 이제 함께 하시면 바로 여러분과 함께 매매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해드린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서비스하고 싶은 분은 2개월에 33만 원, 너무 저렴하죠. 네. 어, 네, 다른 그 서비스 하는 곳에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1668에 4734가 바로 이제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고요. 특강은 특강을 받으면서 끝나고 나서 2개월을 받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668에 3971입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하고요. 네,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말씀 좀 드리지만 네, 뭐 지수 흐름만 보더라도 상당히 어렵긴 하죠. 근데 그 차트를 열어서 이런 게 보시게 되면 네, 그 최근에 작년 1년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뭐 이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죠. 이렇게 계속 내려왔다가 반등하거나 내려왔다가 반등하고 이렇게 급락 나오고 이런 과정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꾸준한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 결국 이제 세 자리 수익률을 거뒀었던 이유는 상승폭은 크지 않았지만 일단 이렇게 내려올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타이밍을 노리거나 이런 과정들 큰 그림에 이런 데서 찾아야 되겠죠. 이런 데서 또 기회를 찾고 수익을 챙기는 과정들이 그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는 항상 기회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그 섹터군들이 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애플카로도 될 수 있고 여기에 뭐 2차 전지 쪽도 될 수 있고 여기에 최근 2차 전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 여기에 보게 되면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이제 그 주도주 관련해서 잘만 체크하신다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는 가지 않았지만 세 자리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전략적인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만 잘 보시면요. 제가 유튜브 올려놓은 거 쭉 보시면 이거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 누구보다 먼저 이런 게 알려드렸고, 뭐 2차전 소재 누구 먼저 말하기 전에 알려드렸고, 네, 그러니까 후성 같은 예를 들어 후성도 만 원에서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모 신소재 마찬가지고 많은 종목들을 여기에 발굴해내서 이런 게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